안녕하세요. 아랍비숑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책은 일본의 위대한 작가 무라카미 류의 에세이입니다. 무라카미 류는 자신의 작품에서 음식과 여행을 자주 표현하였고 또 그것을 자신의 글에 잘 녹여내어 글을 담담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책은 20년이 지났지만 사랑과 인생에 관한 성찰을 솔직하게 무라카미류 그 특유의 문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이 있을 사랑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라면 외로운 게 당연하다. 외롭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누구나가 외롭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우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생물로 태어나게 된다. 태내에서는 완벽하게 보호되지만 그것은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다. 즉, 태내에서 쓸쓸하다고 느끼는 생물은 없다. 태어나자마자 소나 말은 금방 설 수 있다. 적에게 습격당하면 어미와 함께 금방 도망칠 수 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그렇게 못한다. 어머니가 안고 도망가야 한다. 그런 기간이 약 10달 동안 계속된다. 이윽고 젖먹이는 어머니 팔에서 내려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타자와 세상을 만난다는 것이다. 태내에 있을 때라던가 어머니 팔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우주와 일체가 되어 있는 듯한 기분으로 산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나하고 어머니는 다른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인간이 처음 깨닫는 일이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 어머니와 내가 다른 생물이고 일체가 아니다 든 인식은 어린아이에게 고통과 동시에 자유를 준다. 그렇게 해서 10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가족과 헤어질 때를 맞이한다. 동물이라면 무리를 떠난다는 얘기가 된다. 나는 18살 때 동경으로 나온 날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차마 울지는 않았지만 쓸쓸함과 동시에 앞길이 환히 뚫린 것 같은 자유를 느꼈다. 무리를 떠나는 동물은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과 시련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로움과 함께 있다. 자유를 얻는 대신 외로움을 맛보도록 처음부터 결정지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로움은 어떤 때에는 견딜 수 없게 될 때가 있다. 특히 어머니 품에서 떨어졌을 때라든가 그 후에 가족관계에 어떤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쓸쓸함은 증폭되고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전화방에 가는 게 하나도 창피할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왜일까? 나는 외로우니까 전화방에 가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화를 기다린다. 그게 뭐가 나빠?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나쁜 짓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창피한 것이다. 자랑하지 못할 일,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부모랑 친척에게는 말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조 교제도 마찬가지다. 위험하니까 안 하는 편이 좋지만 나빠서가 아니다. 역시 부끄럽고 자랑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안이한 연애를 거부하자. 고교생 커플이 제일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다. 시부야 같은 데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커플은 대체로 못생겼다. 하고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여고생은 되게 작은 그룹을 이루어 걷고 있다. 멋있는 사내 아이는? 이라고 해도 나는 그쪽은 별로 주위에서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다. 야, 멋있다 라고 부러워하게 되는 커플은 어디 가버린 것일까? 투구풍뎅이라든가 하늘가재가 매년 줄어가는 것처럼 산속 깊이 숨어버린 것일까?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렸을 리는 없겠지만 연애 상대를 찾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어떠한가? 특히 여성 쪽이 그러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20대 전반에 남자를 찾아내야겠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여성 쪽에서 자꾸 희박해져 가고 있다. 잠깐 사귀었더니 결혼 하고 귀찮게 군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여성 쪽에서이다. 결혼은 전혀 유행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막 결혼식에 갔다 오는 길이라는 여성을 만나봐도 친구의 결혼을 부러워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TV 드라마에서 여성의 결혼이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게 된 것이 언제쯤부터였을까? TV를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성의 사회적 가치관을 재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전에는 어머니 얘기, 가족 얘기가 홈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모았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요즘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은 거의가 다 직업을 갖고 있다. 주부도 있지만 주부는 대체로 사건에 휩쓸리는 역할인 경우가 많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혼자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남자들보다 여성 쪽이 무의식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책의 첫 번째 에세이에서 쓴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쓸쓸한 생물이다. 쓸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쓸쓸함을 얼버무릴 게 아니라 쓸쓸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여성들이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부랴부랴 남자를 찾는 것은 정신과 몸,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여성의 몫이 되어버렸고 커플의 수준이 지극히 낮아져 버린 것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한 연애를 거부하고 좀 더 충일된 관계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여성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이 나라가 진짜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일원이 되려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은 왜일까?
여기까지 쓰고 나서 지금부터의 글은 멕시코에 있는 칸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쓰기 시작했다. 칸쿤은 거대한 인공 휴양지로 쿠바와 비견될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 뉴욕에서 간단한 일을 마치고 새 뮤지컬을 보고 이탈리아 요리와 타이 요리를 먹고 오번가와 소호에서 쇼핑을 하고 오늘 막 도착한 참이다. 뉴욕은 역시 영화를 찍거나 일을 하는 편이 재밌다. 모레 쿠바로 가는데 일본에서부터의 피로가 쌓여 있어서 칸쿤에서 조금 쉬기로 한 것이다. 영화 교코를 다 찍을 때까지는 휴식 같은 건 생각도 못했다. 영화 촬영을 끝내고 나니까 뉴욕에서건 칸쿤에서건 물론 쿠바에서도 비로소 여유 비슷한 것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네 같은 여유가 아니라 고쿄라는 영화 촬영을 마치기 전에는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바다를 앞에 두고도 헤엄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즐거움을 나 자신에게 금하고 있었던 것 같은 면도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칸쿤에서 저물어 가는 바다를 보면서 반쯤 쓴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참 비참해진다. 일본에 쭉 있으면 역시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이리라. 뉴욕에서 뮤지컬을 보고 호텔로 돌아오자 아라이라는 국회의원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두운 마음이 되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죽을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도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힘든 시기가 인생에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둡고 괴로운 일만 생각하게 된다. 즐거운 일 같은 것은 앞으로도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조금만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서 바뀌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살 같은 건 할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건 사실 정신력 같은 게 아니다. 인간의 정신력 따위는 뻔한 것이다. 예컨대 정상급 스포츠 선수가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것은 위대한 정신력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요즘의 아이들이 금방 자살하거나 사람을 나이프로 찌르거나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자신 있는 남자는 뽐내지 않는다. 오늘 말이야, 회사에서 말이지. 무능하다는 말을 과장한테 들어서 말이지. 제대로 된 남자일수록 이런 대사를 쉽게 읊조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게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여자 쪽의 목소리도 있다. 에세이 같은 데서 자기의 남성성에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될 것 아닌가와 같은 여자들의 의견을 읽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최근 영장류 연구가가 쓴 책을 읽고 있다. 아버지라고 하는 쓸데없는 것. 원숭이한테 찾아본 문명의 기원 이라는 책인데 그 속에 유인원의 식량 분배에 관한 흥미있는 기술이 있다. 길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고 요약하겠다.
침팬지는 동료들에게 음식물을 분배하는 습관이 있는데 약한 수컷이 강한 수컷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한 순놈에게 약한 순놈이 조르거나 부탁하는 형태로 음식물이 분배된다. 약한 순놈은 강한 순놈이 음식물을 나눠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도 한다. 그것은 강한 순놈의 자리가 자기 실력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독점하고 있으면 언제 동료들이 모반할지 모른다. 아프리카 유인어는 종에 따라서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침팬지와 비슷한 분배 행동을 나타낸다. 우리 조상도 그 비슷한 음식물 분배 행동 양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 조상도 단독으로는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유인원과 똑같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인류 식생활의 특징은 음식물을 사냥 채집한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자기 혼자서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거처로 들고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침팬지와는 다른 점은 달라니까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누어 주는 분배였다는 사실이다. 자기가 포획, 채집한 음식물을 패거리에게 분배하는 점에 인류의 특징이 있다. 직립보행은 긴 거리라도 무거운 짐을 천천히 운반하는 데 적합하다. 사냥이나 낚시나 채집으로 획득한 음식물은 패거리가 기다리는 거처로 긴 거리를 운반되어 갔다. 우리의 조상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각을 발달시켰다. 미식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동료와 공유할 수 있는 맛의 세계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얘기다. 모처럼 사냥감을 갖고 돌아가도 동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맛에 대한 취향의 차이는 그대로 문화권의 차이이기도 하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패거리와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 속에서 갖가지 감정이나 의식, 즉 감사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증오라든가 긍지라든가 기쁨, 슬픔 같은 것이 싹텄고 아마도 가족이라는 것의 원형도 거기에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500만 년에서 100만 년도 더 되는 옛날 이야기이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돌아와서 부족원 모두가 기뻐해 줄 때 남자는 무척 자랑스러웠으리라. 긍지라는 감정은 이처럼 아주 옛날부터 남자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며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해줘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여자와 아이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어떤 남자에게라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잘난 척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칭찬받고 싶은 것도 아니다. 뽐낸다는 행위의 대부분은 응석이니까 긍지라는 것은 오히려 응석바지가 되지 않게, 즉 뽐내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긍지가 자신감을 갖게 한다.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뽐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있을 때에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컨대 뉴욕 같은 데서 주된 손님이 본 토박이인 고급 레스토랑이나 클럽에 혼자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것이 질색이다. 그러나 영화 촬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이 거리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감독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을 가지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는가. 자신감은 힘들었지만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었을 때도 생긴다. 힘들고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이란 자기가 소속된 집단 바깥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즉, 가정 안에 틀어박혀 있는 남자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어렵다. 바깥에서 힘들고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성취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